코레일 그 대표님,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원시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일단 납품 지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납품 지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약을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높고 3차 계약을 왜 체결했는지 또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2004년도 4월달에 이제 3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원시스 D사가 1차 계약분이 이제 150량인데 그때는 이제 100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지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 D사도 한 16개월 정도 지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W사도 약 16개월 정도 지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R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6개월 지체가 됐는데 그거를 처리를 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체로 잡히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3사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좀 지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차가 1차분이 이제 100량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납품 능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뒤에 저희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이 D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40량 정도 그 제작 캐파가 제작 역량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3차 계약을 해도 충분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철도국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공항철도 만나보라고 했죠. 예. 그거 비교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150량 중에 100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데 사실 150량은 22년 11월까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24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계약이 제가 208량을 했는데 그거는 10% 20량밖에 안 들어오고 아직도 188량이 90%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다원시스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지연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발주기관 통해서 만나보니까 이런 차량 자체가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가 코로나여서 코로나 시절 때 외국산 부품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일부 부품들에 못 들어오는 상황 이런 부분이었지 아예 지금처럼 90%인 188량이 안 들어오는 상황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코레일 직무대행께서는 우리가 24년 4월에 3차인 116량을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살펴봤다 하시는데 제가 좀 상황을 살펴보니까 다원시스의 정읍 공장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거의 대부분이 30명, 40명, 60명 많아야 그리고 아예 0명 이런 때가 공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코레일의 그 제작 공정 감시 관리하는 팀들이 나가 있습니다. 각 공장에 몇 명. 근데 그분들이 봤으면 충분히 그 공장 상황에서 원래 12량만 제작을 해도 10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 들어보면 20량씩 월별로 제작하려면 14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30-40명이 있고 어떤 때 0명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24년 4월에 1년 동안 그 공장에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22년, 23년 그 발주를 했던 기관들을 좀 만나보니까 이미 다원시스 사태가 21년부터 상당히 심각해져서 당시에는 어떤 그 납기 지연이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또 고장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받은 돈을 지체잔금으로 낼까봐 잘 안 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충분히 22년부터 많이 공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왜 코레일에서는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공장이 한 1년 동안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지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계약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그래서 좀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상해양 계약하고 2단계 동시 입찰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협상해양 계약은 사실상 우리 코레일이 생기고 나서는 3번 정도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30몇 번 중에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가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의 경우에는 R사가 이제 좀 예가 초과로 해서 아예 이제 떨어져 버렸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지집 자체가 안 되고 W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평가에서 실적이 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계약 과정상의 좀 이런 제도상의 좀 허점 부분도 이번에 반드시 이건 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D사가 이걸 좀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실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실사할 때 당시에는 이 영명은 아니었고 작업이 재개가 된 상태였습니다.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고 이 정도면은 그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게 좀 그 1, 2차분이 만들어지고 그 1, 2차분이 만들어질 때는 그 3차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설계는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 부분이 약 1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 사업이니까 그 공장의 제작 과정하고는 조금 비켜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 IDX 마음을 도입하는 게 새마을호, 무궁화호 주로 이제 서민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차량들 474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2022년 말부터 23년 사이에 이제 150량, 208량 이렇게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야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라든지 편리 문제가 되는데 지금 노후화된 무궁화호나 이런 데를 계속 저희가 이제 정밀안전 진단에서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코레일이 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2차 경쟁 계약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2차 경쟁 계약을 추진할 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겠느냐 했을 때 납기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상대 평가를 해서 각 업체별로 생산 능력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운시스의 지금 자금 조달 역량 계획을 제가 받아보면 상당히 무리수라는 지적이 현장에서 많고 심지어 작년 11월 28일에 제출했던 자금 확보 계획이 어제 1월 13일 날 제출한 거에서 25%가 또 감소돼서 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인력 자체가 약 140명이 있어야 20량을 하는데 실제 30명, 40명 이 정도씩 1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부품에 있어서도 작년에 서해안선에서 연결기가 두 차례나 고장날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연결기가 고장났다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들한테 하니까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어떻게 연결기가 고장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식 인증을 받았고 어떻게 그 다운시스는 이런 그 연결기가 고장나는 장비를 쓰고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코레일에서 3차 계획을 할 때에는 이런 다운시스가 문제가 많은 업체라 한다 그러면 그 자금 조달 역량 그리고 또 생산 인력 그리고 부품에 대한 그런 안전성 확보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 관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정 제작 그 회사들과 이 코레일에서 나간 제작 공정팀이 얼마나 잘 협업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 거의 근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까지도 코레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코레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혹시 다운시스에 그 취업한 코레일이 몇 명, 퇴직자분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2급 이상 간부들이 지금 우리 차량 제작사에 한 10분 좀 그 정도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다운시스는 두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시스에 두세 분 있는 걸로요? 예, 2급 이상. 지금 전체 직원은 그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2급, 3급 이하. 네,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다운시스란 기업 하나에 코레일의 이런 분들이 퇴직자분들이 너무 많이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와 같은 자금 조달 계획, 생산 인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이 추진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 또 지금 새로 이 120량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120량 하실 때 어떤 점을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 120량 이 부분에 할 때는 그 120량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인덕원 동탄선도 조금 있으면 할 거고 그런데 계약 방법이라든지 상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고 나서 그 계약서의 특수 조건에다가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이유로 지금 코레일에서도 회계에 대해서 아까 그 회계 전문가 13명 플러스 전체 3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공정 제작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내일 현장 이제 이번 주에 현장을 가겠지만 현장 체크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납품 계획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차 계약에 있어서는 이런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레일에서 이번에 이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거를 제대로 납품받기 위한 그 지금 TF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레일이 모든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전사 총 연량을 동원할 거고요. 그 인력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납품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D사의 그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신용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전사 역량을 총 동원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1, 2차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3차분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주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2차 TF를 납기 전 TF를 했는데 정기본부장님이 오셔서 총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기획본부장, 감사실장, 법무실장 다 참석토록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는 철도 차량 산업 전반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차량 그 부품 제작부터 또 형식 승인 그리고 모든 제작 과정 그리고 앞으로 발주 계약 그리고 차량 이후에 운영 관리까지 코레일에서 혁신적인 차량 이런 그 생산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시길 좀 요청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뭐이 계약 방법이라든지 성금에 대한 관리 부분, 지체상금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18년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체상금이 한도도 없었고 하루에 0.1이었는데 지금 0.05로 이제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고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기업의 그 도덕적 해이, 물론 말씀하셨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코레일의 관리, 미흡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사 총 역량을 동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 네.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 다원시스가 납품을 2번이나 지연시키고 또 3차가 또 계약되고 또 부품이 고장나서 다행히 큰 사고가 안 났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우리 코리아에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미흡한 게 좀 있어가지고 뭐 제도도 좀 고치고 직원들도 좀 뭐라고도 좀 하고 좀 느슨한 거 좀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원시스 이 기업들 문제 있는 것도 좀 뭐라고 하고 뭐 이런 정도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은 건 잘못됐죠. 잘못 엄중하게 들은 인식하고 거죠. 엄중하게 인식하고 네.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걸 그렇게 제가 잘못 들은 거면 지금 현재 이 기차가 무궁화호 이런 기차가 노후화되어서 하루빨리 교체해야 되고 그걸 계속 정비에 쓰고 있지만 이게 하루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기차를 교체하는 사업이 코레일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더군다나 기업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겹치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걸 얼마든지 중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더군다나 선급금까지 몽땅 주고 그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공장이 놀고 있으면 놀고 있는 것을 중간에 파악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든지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 머리를 숙이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전사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기차 공급에 대해서 가능한 늦었지만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이번 다원시스 관련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전문가를 투입하고 직원들 투입해서 뭐가 문제 있었는지 보다 분명히 가려내고 직원들이 그 회사에 입사해서 도대체 고려의 사장 말을 듣는지 그 기업 말을 듣는지 분간도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능한 채용할 수 없도록 법규도 정확히 지키고 아니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렬히 반성하고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주무대행님? 장관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가 지연이 되고 이게 또 안전에 저해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국토부와 같이 지금 저속 납품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철도국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국민들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레일도 국토부와 같이 이걸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그런 입장에 서서 네. 그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철도를 너무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는 국회의원들 여의도 가면 국회의원들을 피해 다닙니다. 보기만 하면 자기 지역에 철도 해줘야 된다. 자기 지역에 철도해야 된다. 철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 이런 어떤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철도를 불신하고 또 철도를 위험하다고 철도 사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철도를 정말 철도를 사랑하고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마음껏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